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형법을 공부하다 보면 형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촬영은 뭐냐면 용어에 대한 설명만 하는 촬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를 제가 봐서 좀 어려운 거를 골라서 몇 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형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법의 의의를 제가 먼저 1단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형법이 뭐예요? 그렇죠? 범죄와 형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웃지 마세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범죄와 형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예요. 그래서 형법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요건으로서의 범죄와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한 법률 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수험생은 줄이셔서 범죄와 형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범죄와 형벌. 자, 그러면 이제 범죄는 뭘까요? 자, 범죄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인간의 행위. 이게 범죄입니다. 그럼 형벌은 뭘까요? 이 죄에 대한 응징으로서 벌을 부과하는 건데 형법의 벌이 있어요. 형법의 벌이 뭐냐면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요 9개만 형법입니다. 요게 형법상 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머지는 형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과징금, 범칙금, 과태료 이런 거 다 형법이 아니고 요거만 형법이에요.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요런 범죄에 해당하면 요런 형벌을 부과하는 거죠. 요게 형법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범죄가 뭐냐? 그럼 범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범죄는 딱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첫 번째 단계가 인간의 행위여야 돼요. 인간의 행위 되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면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구성 요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쉽게 해서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법조문이에요. 법에 써 있어요. 어떤 게 써 있냐면 금지와 요구가 써 있어요.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거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금지와 요구가 써 있어요. 요게 구성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요? 살인죄. 형법 250조에 살인죄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요 앞에가 이제 범죄고 이게 형벌이에요. 다 법에 써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 요건이죠. 그럼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시키다 이거예요. 그럼 살해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금지 규정입니다. 금지 규정. 그 다음에 퇴거 불응죄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 는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범죄고 요게 형벌이고 구성 요건이에요. 그러면 퇴거 요구에 불응한 자 뭐예요? 퇴거 요구가 있으면 나가라. 그래서 요구 규정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라고 써 있는데 요게 구성 요건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형법에서 자기범이라고 불러요. 자기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한자로 써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만들 작자, 그래서 자기범 이렇게 부르는 거고. 요거는 행동을 안 했다 해서 뭐 부자기범 이렇게 불러요. 뭐 한자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죄가 되려면 구성 요건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형법 강론에 써 있어요. 그래서 금지와 요구가 써 있는 거. 그다음 위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은 뭐냐면 그 행위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행위를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렸어요. 그렇죠? 근데 왜 때렸냐? 그놈이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때렸어요. 이 행동은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죠.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행위를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구속요건 위법성까지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책임을 따져요. 뭘 따진다? 책임. 그럼 책임은 뭐예요?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느냐?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위법성은 뭘 따지는 거고? 행위. 이 행동을 나쁘다고 할 수 있냐? 여기는 행위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형법입니다. 이거 차례대로 검토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갖고 합시다. 자, 사자가 이제 울타리를 뛰어나와서 사육사를 물어 죽였어요. 그럼 이 사자 처벌할 수 있나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인 거 인간의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니까 범죄 돼? 안 돼? 안 돼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 데려놓고 재판하는 거 보셨어요? 사자, 당신이 물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그러니까 자백하셨습니다. 사형.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고. 자, 두 번째. 김씨끼리 연애했어요. 무슨 연애? 동성연애. 자, 이거 농담한 건데 안 웃네요. 자, 그래서 동성연애 했다고 쳐보세요. 호모. 자, 이거 처벌할 수 있나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거 인간행위예요? 맞죠? 인간끼리 섹스한 거잖아. 자, 그러면 구속요건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동성연애를 처벌하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속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요건이 없다. 구속요건 해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돼? 안 돼? 안 돼요. 처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학원에서 불이 났어요. 자, 학원에서 불이 나서 내가 나가려고 보니까 문에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도저히 글로 못 나가서 내가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린 거예요. 자,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어요. 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걸 처벌할 수 있나? 똑같아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내가 유리창을 깬 거 인간의 행위예요? 아니에요? 행위입니다. 자, 구속요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거예요. 그러면 손괴죄의 구속요건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가? 위법성. 근데 내가 왜 깼냐? 자, 학원에 불이 붙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갔는데 문에 불이 붙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창 정도 깬 거야. 그럼 어느 게 보호법익이 더 커요? 생명. 재산하고 생명 중에 어느 게 더 우월해? 생명. 그래서 보다 높은 가치의 법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리창을 깼다. 이 행동은 나쁘다, 안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걸 이제 긴급피난 이렇게 불러요. 그럼 위법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범죄돼? 안 돼? 안 돼요. 처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라이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너 보는 거야. 이 사람 처벌할 수 있나? 또라이도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행위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람을 죽였으면 구속요건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 행동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위법해요. 자, 책임 오는 거야. 책임은 행위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라이는 처벌해야 됩니까? 치료해야 됩니까? 치료해요. 그럼 얘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럼 범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벌할 수 없다. 요게 배우는 게 형법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 형법은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판기. 자판기 아시죠? 일명 밴딩 머신. 옛날에 어떤 놈이 묻더라고요. 밴딩 머신이 어딨나요? 그런 데가 저기 있어 임마. 그렇죠? 자판기를 그렇게 불러요. 한 영어로. 그렇죠? 이상한 놈들이에요. 그죠? 자판기로 되는데. 하여튼 자판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판기 뭐라고 돼 있어요? 커피 200원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요건이에요. 네가 커피 처먹고 싶으면 200원 내라 이거예요. 자, 이거 누르면 커피 나오나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나도 가르쳐 주세요. 거기 가서 먹게. 그렇죠? 안 나오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100원짜리 동전이 2개가 투입돼야 돼요. 2개가 투입되면 커피 자판기가 인식합니다. 아, 커피 200원이나 요건에 맞는가 확인해요. 그러면 누르면 커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요. 요겁니다. 그 형법 똑같죠. 자, 이게 커피 200원이야, 여기가. 지워야 되겠네. 이게 요건이에요. 커피 200원. 그러면 이 요건에 맞으면 커피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동전이 들어와야 되지. 동전이 들어와서 커피 200원이나 요건에 맞으면 커피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여기 범죄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범죄의 대가로 형벌을 부과해요. 이게 요건이고 이게 효과죠. 뭐가 들어와야 돼? 동전 역할을 할 게 있어야 돼. 그게 뭐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까 사자가 물어 죽이고 유리창 깨고 동성연애한 이 사실. 이걸 먼저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럼 요 요건에 맞는지 누가 판단해요? 아까는 자판기가 판정했잖아요. 지금 누가 해? 법관이 하는 거예요. 법관이 범죄란 요건에 맞는 거 확인해서 요건에 맞으면 형벌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법입니다. 형법은 처음에 이해하실 때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판기는 우리가 자판기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었으면 이렇게 써놔야 돼. 네가 알아서 팔아. 그렇죠? 그러면 커피를 3,000원에 팔든 2,000원에 팔든 200원에 팔든 자판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맡겼을 거예요. 근데 커피 자판기를 못 믿으니까 요건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법관을 못 믿는 거예요. 왜? 법관은 권력을 쥐어주면 옛날에 지 멋대로 처벌했거든. 그래서 국민들이 법관을 못 믿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관, 네가 아무리 처벌하려도 이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범죄라는 거 만들고 형벌도 다 법에 써야 됩니다. 법관을 신뢰하는 거다, 불신하는 거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법관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범죄하고 형벌이 되면 처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만 갖고 돼? 안 돼? 뭘 찾아야 돼? 사실. 그래서 여기다 적용해서 요걸 부과해요. 그래서 요게 형법입니다. 그래서 형법을 이해할 때 어떻게 한다? 자판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형법 뭐다? 자판기. 잊지 마시고 요게 형법의 개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